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100세 톡톡! 잘 됐어요? 네. 제가 집 근처에 부모님 사시는데 네. 매주 가요. 매주 이제 찾아뵙는데 오, 효자시다. 매주 한 번. 네. 매주 한 번 이제 찾아뵙는데 항상 이제 제 와이프랑 같이 가는데 그때마다 냉장고에 이제 들어있는 거 가지고 저희 어머님하고 와이프가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티격태격 한다고 그럴까? 오. 왜 아직도 이거를 안 버리고 계시냐? 이거 상하는데 근데 그걸 진짜 버리기 힘들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 왔어요. 근데 네. 저는 그냥 단순한 습관인 줄 알았는데 못 버리는 게 네. 오늘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습관의 문제가 아니고 자칫하면 이게 병으로 또 치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오늘 그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요? 국장님은 이 물건 같은 거 좀 정리를 잘 하는 편이세요? 아, 잘해요. 네, 아, 그래요? 깔끔하게. 저도 좀 잘 네. 못 버리는 타입이라 가지고 그렇구나. 네, 미련이 오늘- 많나 봐요. 오늘 이야기 잘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오늘 강남 푸른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신재현 원장 모시고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입니다. 원장님 지금 개인 병원 하시기 전에 네. 국립정신병원에 근무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요즘 노인분들 중에서 저장 강박증이 이제 많이 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여쭙고자 하는데 네. 그 저장 강박증이라는 게 어떤 질환을 말하는 건가요? 저장 강박증이라고 하는 거는 강박증의 일종이고요. 네. 강박증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네. 청결에 대한 강박이 있을 것이고, 뭐 청결. 확인에 대한 강박이 있을 것이고, 정리 정도에 대한 강박이 있는데 저장 강박증이라는 거는 아까 그 MC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물건을 자꾸 모으거나 저장하는 것에 좀 특화된 강박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보도 프로그램이나 뉴스 같은 데를 보면은 한 네. 번씩 왜 집이 쓰레기로 가득 찬 어떤 그런 공간들을 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또 사는 거는 계속 사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쓸모없는 것에 대해서 모아오거나 하는 식으로 점점 집안이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되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이제 그런 병이 바로 저장 강박증이라고 할 수가 버리지 있습니다. 못하는 병이네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병입니다. 근데 이 버리지 못하는 게 네. 사실 노인층에서 막 특별하게 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나요? 여러 가지 연구를 보면은 네. 고령층에서 젊은 층보다는 3배 정도 이런 오. 저장 강박 증상이 좀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로 저희가 보통 드는 것이 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게 되면은 뇌가 조금씩 노화가 생기죠. 네. 우리 뇌 앞에는 전두엽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네. 이 전두엽이라는 부위가 점점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아니면 치매라든지 뇌 혈관 질환들, 노인분들한테 많은 네.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것을 겪게 되면서 전두엽이 좀 망가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서 뭔가 자꾸 사고 모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절제력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네. 생기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단순한 습관을 넘어서는 어떤 질환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정신 질환도 치료하기가 뭐 쉬운 건 아닌데 특히 이 저장 강박증이 치료하기 어렵다고 하는 건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이제 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문제를 들 수가 있는데요. 병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 내가 병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병식이 좀 굉장히 심해진다면 병식이 좀 나빠진다면 아무래도 내가 병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거고 네. 반대로 좀 병식이 높은 사람들은 내가 병이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저장 강박증은 대개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왜냐하면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물건을 사서 자꾸 모으게 되는 것이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쵸, 컬렉션을 뭐 주로 취미로 하는 사람도 그쵸. 계시고 하는데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사서 모으는 것만으로는 이상하지 않게 보이다가 점점점 이제 심해졌을 때 우리가 병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병원에 데려간단 말이에요. 네. 예, 그 순간에 우리가 체크를 해봤을 때 그때 정도가 되면 보통 이제 굉장히 말기에 접어들게 되는 그런 상태인 거고 그때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이것은 병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난 이거 물건을 무조건 모아야 되고 버리면 안 된다라는 식의 인식이 굉장히 경직되고 강하게 박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병식이 상당히 좀 나쁘기 때문에 예후가 나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이미 많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가 나타나면은 거의 뭐 상당 수준 진행이 됐다라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어렵다. 그렇죠. 그냥 집이 너저분한 것 이상으로 정말 뭐 걸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쓰레기가 막 가득 쌓여 있고 책이 쌓여 있고 하는 경우라면은 사실 상당히 진행된 경우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런 경우가 바로 우리가 보통 보도 프로그램이나 뉴스에서 네, 많이 네. 보게 되는
그런 네. 경우죠. 뭐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죠. 뭐 바퀴벌레도 많이 생기고 뭐 이곳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네. 해결 방법이 없어가지고 끙끙대는 이웃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어르신들 이렇게 짐을 모으시는 거 보면은 도대체 네. 왜 그러실까라고 네.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질환의 한 그러네요. 종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가 우울증이라든지 치매랑 연관성을 안 짚어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도 귀결이 됩니까? 네, 이 연관성이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치매 같은 경우는 뭐 교과서마다 다르겠지만 한 20% 정도 저장 강박 행동을 한다.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고요. 네. 또 이제 저장강박증 환자분들을 쭉 연구를 했을 때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우울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과 치매 같은 것들이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게 좀 심해지고 여기서 어떤 네. 선을 넘게 되면 저장강박증을 진단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수준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병식이라고 그러셔서 좀 어렵다 그랬잖아요. 초기의 증상을 체크를 하는 게. 그래도 이제 초기 증상을 좀 알면 좋겠고, 그러면 또 예방,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궁금합니다. 네. 저장강박증이 뭐 병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정신과 질환도 그렇고 모든 내과적 질환도 그렇고 유전이 잘 되잖아요. 유전성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 혹은 부모님이 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을 좀 잘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겠죠. 네. 내가 나에게 그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장강박증도 강박증의 성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종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내가 혹시 강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좀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강박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군데에 잘 꽂히고 거기에 의미 부여를 많이 하고 네. 또 한 번 거기에 꽂혀버리고 나면 거기서 잘 벗어나기 힘든 성향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강박적 성향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자주 내 삶에서 나타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일상의 지장이 많다면은 우리가 강박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게 사실 예방도 예방이지만 보통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방도 어렵고요. 또 문제를 발견을 했을 때도 또 네. 해결하는 방법도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좀 나서고 있긴 하더라고요. 정부 정책 지원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전문가시잖아요, 원장님께서. 그런 입장에서 보셨을 때 좀 어떤 뭐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지원책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예전에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약간 흥미처럼 다루는 그런 주제였었기 때문에 네. 이게 진짜로 뭐 치료가 필요한 병이다라든지 아니면 꼭 이거 치료가 지원이 필요한 어떤 질환이다라는 인식이 좀 부족했었거든요. 최근에 다행히도 좀 이런 인식이 넓게 퍼지면서 네, 네, 뭐 네. 대전이라든지 충주라든지 여러 지자체에서 지원도 해주고 치료도 지원해주고 쓰레기도 직접 치워주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역시 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과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전반적인 지원을 하거나 또 그에 대해서 뭐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다든지 네. 아니면은 실제로 짐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경우에 치유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어제 환자분들 중에도 한 분이 이제 저장강박증 치료를 받으셨었는데 네, 네. 짐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이걸 치우는데도 몇 톤의 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좀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을 좀 지원해주고 네. 도와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의 주기에서 삶의 형태가 갑자기 좀 바뀌게 되는 경우, 치매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런 네. 변화가 생겼을 때 지원을 네. 해주고 신경 써주는 그런 형태의 복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봅니다. 네, 아까 이제 노인분들한테 저장 강박증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젊은 분들한테 저장 강박증이 이제 어떤 거 하고 궁금한 게 하나 하고 네. 이거를 치료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알려주시죠. 강박증이라는 질환 자체가 통계로 보면은 보통 젊은 사람들한테 좀 더 호발하는 질환이긴 해요. 아. 다만 저장강박증 자체가 치매랑 여러 가지 뭐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병들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깊게 뭐 노인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반복적으로 자꾸 생각이 들거나 반복적으로 자꾸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반복적인 것들이 내 삶을 방해한다고 느껴진다면은 치료를 좀 받아보거나 평가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네. 치료는 이제 크게 두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약물 치료. 두 번째는 비약물 치료인데요. 네. 약물 치료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SSRI라고 불리는 세로토닌과 관련된 이제 항물제 약물이 있는데 그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서 뇌 안에 있는 강박 회로가 조금 가라앉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고 즉 약을 통해서 급한 불을 끄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강박적인 생각이나 행동들이 조금 가라앉게 되는 그런 것들이 생기고 부수적으로 잠을 못 자면 수면제를 사용한다든지 많이 불안하면 신경안정제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 약들을 좀 사용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비약물 치료로는 우리가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을 많이 하는데요. 인지행동 치료는 크게 인지치료와 행동치료가 합쳐진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지치료라는 것은 내가 이 쓰레기를 버렸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것들이 보통 머릿속에 강하게 박혀 있거든요, 환자분들이.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쓰레기를 버려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 행동치료라는 것은 말 그대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쓰레기를 모으고 싶고 버리고 싶지가 않은데 버렸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내가 하게 되면서 진짜 내가 쓰레기 버렸는데 별일이 생긴지 안 생긴지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면 이게 버려도 괜찮구나라는 데이터가 쌓이게 되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서 내가 이거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스피치 할 때도 네네. 밖에 나가서 발표하시기 부끄러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계속 서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생각보다 괜찮구나라는 것에 약간 괴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행동치료라는 거고, 네. 행동치료의 노출치료라는 부분이 내가 불편한 것들을 자꾸 반복해서 노출하게 되면서 그런 불편감이 가라앉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희 어머님한테 그런 이제 좀 증상이 있다고 하면 어떤 조언을 해드리는 게? 근데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원래 모으는 거 좀 좋아하시고 버리기 네. 아까워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거는 굳이 병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가족분들이 자주자주 들르셔가지고 정리도 좀 해주고 어머니가 버리세요 하고 손주도 찾아가가지고 할머니가 버리세요 하면은 아마 잘 버리게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세이겠습니다. 오늘 원장님 뵙고 여러 가지 이제 저장 강박증 저희들이 이제 잘 인식 못하는 병이기도 했는데 잘 이제 증상하고 실태 또 치료 방법까지 여러 가지 이제 신재현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저장 강박증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네, 이렇게 네. 모으는 것 자체가 질환인 줄 저는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부장님. 저는 저장 강박증이 이 저장이 저장한다는 그런 강박증인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그 이름의 저장이라는 네, 뜻대로. 네, 네, 못 버리는 그러게요. 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네. 유익한 시간을 준비했었는데 네, 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더 알찬 정보로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똑똑!